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오늘 빨리 물건 빼야 되는데? 뭐? 지게차 기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무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눈앞에 지게차가 있는데 기사님이 없어서 화물을 못 나르고 옮기질 못하는 거야. 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면 되지. 붕붕. 지게차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무역과 물류는 한 몸입니다. 수출입이 발생하면 이제 물품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한 번쯤은 반드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 지게차 자격증 있으면 좋다는 것 같은데 그 절차도 복잡하고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힘들지 않나?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자격증 못 따면 되죠. 이거 꼭 따야 되나요? 전 그럽니다.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뭐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국제면허 이런 자격증도 당연히 따야 되지만 어찌 됐건 이제 창고가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게차를 따면 좋겠다. 항상 제가 뭐 취득하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의 표정이 이거예요. 뭐 맨날 못 따래? 닌 해봤어? 넌 해봤어? 약간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제가 2022년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게차 시험을 준비해서 제가 직접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합니다. 나이 40 넘은 11년차 관세사인 저도 지게차 자격증을 땁니다. 지게차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 접수부터 합격까지의 과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지게차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게차는요 3톤을 기준으로 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와 3톤 이상 지게차가 있고 3톤 미만 지게차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톤 이상 지게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여서 1차 필기죠.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죠.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창고에서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3톤 이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3톤 이상 지게차를 조종할 수 없으면 업무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시험일이 언젠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필기시험. 자, 다행히 이제 산업인력공단 큐넷이죠. 큐넷에서 주관하는 지게차 시험은 상시시험입니다. 매주 월화수목금 시험이 있어요. CBT, 즉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되고 상시 시험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봐야지 라고 하면은 그 주에 접수를 하면 2주 후, 즉 접수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된 2022년 기능사 시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오죠. 보면 알겠지만 원서 접수는 항상 목요일과 금요일이 있고 시험은 원서 접수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전국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1월 둘째 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시험은 12월 셋째 주까지 있습니다. 즉 1월 초와 12월 말을 제외하면 1년 내내 매주 시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전국에서 하루에 5번 60문제를 60분 동안 풀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접수는 목요일 10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입니다만 일단 금요일은 잊으세요. 무조건 목요일 10시 땡 하면은 접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뭐야, 그 지게차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시험이 그렇게 빨리 마감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1년에 몇 번 딱 학교를 잡아서 시험을 볼 때는 여기는 뭐 지게차 시험장입니다, 여기는 뭐 굴착기 시험장입니다, 여기는 무슨 자격증 시험장입니다 라서 딱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배정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누구는 굴삭기 시험을 보고 누구는 지게차 시험을 보고 누구는 미용사 시험을 보고 누구는 제빵사 시험을 봅니다. 경쟁자는 지게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능사 시험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요일 10시 되면 땡 하면 바로 접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내가 시간을 고를 수가 있는데 고르지 마세요. 일단 비어있는 시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서 봐야지. 그런 거 고르지 마요. 그냥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나가는 것만 아니면은 무조건 그냥 봐야 돼. 그냥 경기도면은 경기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장소도 못 고릅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그럼 시험 준비물은 뭔가요?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나요? 접수한 날 시험장에 가서 자기 자리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만 사용하면 되면 마우스를 클릭
해서 60분 동안 60문제를 풀고 사실 대부분은 뭐 빠르면 10분, 길어봤자 30분 잘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빰빠라밤 하면서 나의 점수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여부가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큐넷에 접속해서 이제 나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접수는 시간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큐넷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큐넷 가입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입이 된 상태에서 로그인까지 딱 해둬야 됩니다. 저는요 한 9시 50분, 55분쯤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F5죠. 갱신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10시 되면 딱 바로 접수할 수 있게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상단에 기술 자격 시험에 원서 접수에 원서 접수 신청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시험 접수 어디서 하지? 이거 못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게차 시험은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기술 자격 시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단에는 정기 시험이 있고요. 마우스 휠을 조금 내려보시면 상시 시험이 있습니다. 상시 시험 접수하기를 눌러주시고 지게차 시험을 선택해 주세요. 잘못해서 막 굴삭기 뭐 이런 거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굴삭기가 아니라 굴착기인가? 자, 다음 관련 정보 입력하기가 나오는데 뭐 학교는 어디까지 졸업했는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지, 이것은 통계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막 고민하면서 막 설문조사 같은 거니까 너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막 고민하는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자리는 막 굴착기랑 제빵사랑 미용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응시 유형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면제 과목이 없음이고 편의 제공 여부가 있는데 이제 시험을 보기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편의 제공을 선택하시면 되고 또 편의 제공이 없으면 이제 없는 쪽으로 바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추가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 입력 화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도 없고 편의 제공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입력할 게 없습니다. 자, 다음 장소 선택입니다. 여기서 자,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동대문 근처니까 서울시의 동대문구에 나는 월화수목금 일단 월요일 날 봐볼까? 아침엔 너무 피곤하니까 약간 오후 시간을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이미 다 마감일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요일은 마감이구나. 그러면 우리 집 근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화요일로 해볼까? 또 마감이야. 수요일로 해볼까? 또 마감이야. 목요일로 해볼까? 계속 마감이야. 자, 이제 시간도 지우고 요일도 지우고 장소는 서울시로 합니다. 그럼 서울시의 모든 시험장이 다 뜨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화면은 뭐? 서울시가 다 마감이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기도만 놓고 검색을 쫙 하시면 수원에 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한 자리 남았다고 떠요. 그러면 한 자리 남은 거를 빨리 접수를 해야 됩니다. 수원까지 가기 힘든데 야, 이거 접수해 말어 하는 시점에 이미 다른 사람이 딱 차지해버릴 수가 있어.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도 신청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충청도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긴 이미 경기도까지 마감된 시점에 다른 지역도 다 마감입니다. 시험 못 봐요. 자, 그래서 시험은 뭐 목요일 10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체감으론 일단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해요. 바로바로 해야 그나마 자기 원하는 좀 집 근처에 좀 걸릴 수 있고 일단 목요일 12시가 넘어가면은 일단 지방 원정을 가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전국 마감입니다. 놀랍게도 비어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제주도. 시험은 하루에 5번 1부부터 5부까지 있다라고 했죠. 쭉 보시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안에 이제 CPT실에서는 다 시험을 보고 있고 이제 앞에 이제 대기실에서 다 앉아서 이제 자기 차례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20분 동안 이제 CPT 시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입시를 해서 20분 교육받고 4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가 시험 시간이었고 실제 제가 시험을 끝내고 전송을 누르고 시험장을 완전히 나와서 이제 휴대폰을 켰을 때 5시 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한 10분, 11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60문제밖에 안 되고 어차피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문제는 쫙 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20분 이상 걸릴 만한 시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20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은 정말 100점을 목표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셨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에 시험을 받고 제 공부 기간은 그 전전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요즘 이제 바빠서 토요일도 출퇴근을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1시간씩 그럼 총 2시간이죠. 그래서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총 열흘이네요. 하루 2시간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총 열흘, 즉 20시간을 공부했고 73.3으로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공개한 2020년까지의 역대 합격률을 보면은 거의 50% 이상이에요. 막 60%에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 50% 합격하면은 사실 다 합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험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을 때 공부 시간은 대부분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열흘 동안 이제 20시간을 공부한 거고, 대부분은 그냥 시험 전주 주말에 그냥 2, 3일 바짝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된다. 지게차를 다 뜯어 먹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책 보고 혼자 독학을 하겠다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은 하도 유튜브 무료 강의, 아니면 무료 강의 사이트, 무료 자료, 무료 어플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책조차 안 사고 이런 사이트나 이제 어플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강의를 들을 정도의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에 흔적입니다. 그래도 나름 열흘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경고표시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그 인화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고표시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는 이게 기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 공부 흔적 보시죠. 여기 인화성 물질에 초사이언이라고 적어놨죠. 초사이언이랑 비슷하게 닮아서 초사이언 인인화성. 뭐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 어찌 됐건 60점만 받을 정도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냥 주말에 바짝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70점 한 80점 이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뭐 하루에 2시간씩 뭐 열흘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 공부하는 건 낭비예요. 공부 방법은 무조건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기출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고, 기출과 똑같이 나오거나 기출에서 약간 변형돼서 나오거나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출을 보다 보면 어찌됐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문제는 정말 기초 문제, 그냥 누구나 맞출 수 있어.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예요? 지게차를 운전할 때 내리막길에 사람이 없으면 신속하게 달려서 신속하게 빠르게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게 다 이런 건 더 틀린 문장이에요. 그냥 보면은 한 10문제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정말 기본 문제예요. 20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거죠. 지게차는 뭐 뒷바퀴로 조향한다 라거나 뭐 디젤은 가솔린과 비교하여 뭐 정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장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을 보다 보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까지는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문제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기출을 계속 분석하면 20문제는 내가 이제 읽고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10문제 정도는 뭐예요? 도저히 막 엔진이 어쩌고 뭐가 어쩌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기출문제 정답을 외워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7회차 기출을 풀었는데 한 7회차 기출을 풀다 보면은 그냥 정답만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보기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답을 외우면 찍는 거 있죠. 그렇게 10문제 정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40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문제 중에 찍으면 또 몇 문제 맞겠죠. 그럼 최소 40 몇 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공부 전략은 뭐예요? 10문제는 그냥 맞추는 문제, 20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10문제는 그냥 기출문제의 정답을 외워버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최소 40문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무조건 기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실기시험을 보러 갑니다. 저 아직 실기시험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게차 공부 방법, 접수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제 필기시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기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실기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또 오늘 접수 날이어가지고 실기는 일요일에 있더라고요. 다다음 주 일요일로 해가지고 이미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지 않는다 그럼 떨어진 겁니다. 그냥 정쌤 그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요? 떨어졌으니까 묻지 마시고 합격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신속하게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2022년 무역은 이론도 중요하고 실무도 중요하고 몸을 실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대부분은 예외 없이 실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실격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면 실격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시험 감독관들이 호로록 빽빽 불면서 막 실격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실격 사유는 4분입니다. 4분 안에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4분이 너무 촉박합니다.